우리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월 독일산 레오파르트 2A7 전차 54대를 구매한 노르웨이가 예정되어 있던 추가 구매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비용그램 국방장관은 야당 소속 테르에 할란란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종적으로 레오파르트는 72대 대신 54대를 구매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은 우선순위에 따라 방공 또는 장거리 정밀무기 체계 도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할란란트 의원은 노르웨이가 저렴하게 전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었다며 매우 실망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옵션 행사를 통해 전차를 추가 구매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계약 당시 책정되어 있었던 가격 그대로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구매였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매체 NRK 역시 옵션 행사를 포기한 이후 현재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최근 노르웨이, 헝가리,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레오파르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으로 인한 도입 가격이 급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노르웨이 정부는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옵션을 왜 행사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램 장관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 한정된 국방 예산 안에서 전차 구매와 함께 장거리 정밀, 지대공, 지대지 무기 체계까지 구매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2-23 노르웨이 국방부 예산은 8,388밀리언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약 2조 8,030억 가량이 레오파르트 전차 54대 구매로 책정되어 빠져나갔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로 꼽히는데요. 이번 노르웨이가 구매한 전차 가격은 대당 450억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총 프로그램 코스트로 기체 외에 유지 보수에 필요한 각종 예비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 기체 가격은 1,500만 유로, 218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니 우리 K2 흑표 전차의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우리 육군이 도입할 K2 4차 양산 사업에서 183대 양산 예산에 1조 9,400억을 투입, 순수 도입 비용은 대당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개량된 버전인 K2 에노 노르웨이 수출 모델은 이스라엘 트로피 능동방어 체계와 노르웨이 RCWS를 장착하여 대당 15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 1차 계약에서는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3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조 5,125억 원에 180대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니 대당 단가는 25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와 비교해 200억가량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엄청난 가격 차이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노르웨이 매체도 언급하듯 최근 레오파르트 전차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르웨이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도입을 했었어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죠. 최근 이탈리아는 레오파르트 2A8 125대 구매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메타 디펜스에 따르면 전체 도입 금액이 대략 4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작년에 세운 전차 도입 사업에서의 예산은 40억 유로이지만 외신들은 60억 유로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하였죠. 만약 40억 유로로 125대를 구매한다면 대당 단가는 450억이겠지만 이는 2A7 플러스 버전과 같은 가격으로 2A8 버전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사격 통제 장치 개선, 트로피 APS가 기본으로 장착되기에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60억 유로라고 지적한 것이죠. 혹 60억 유로의 계약이 이뤄질 시 우리 돈 8조 5천억으로 그때는 대당 단가가 무려 674억 원입니다. 거의 전투기급인 상황이죠. 이 정도면 급등이 맞긴 하네요. 더군다나 현재 레오파르트 생산업체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이미 밀린 주문에 납기 준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거듭된 생산 지연으로 인해 노르웨이는 3년 뒤인 2026년부터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1년이 되어야 54대의 전차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9년이 지나야 54대의 전차를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 노르웨이가 정치적 선택이 아닌 순수한 평가 결과에 따른 K2 전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폴란드 도입 단가 기준 무려 100대의 K2 전차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2년 내로 출고가 가능했을 것이죠. K2 전차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2022년 4분기 폴란드 K2 초도 물량 10대를 1차 실행 계약 체결 4개월 만에 인도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인도하기로 한 18대 납품을 약 3개월 앞당긴 6월에 완료하여 총 28대의 K2 전차를 보냈습니다. 내년 2023년에는 56대의 납기 준수를 약속하였고 2025년까지 96대가 순차적으로 출고되어 약 4년 만에 180대의 전차를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독일 크라우스 마페의 배구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산 속도입니다. 이에 노르웨이 네티즌, 매체,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현 정부의 정치적 선택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르웨이 매체 D에는 정부는 현대로템의 한국형 K2 흑표전차 도입을 권고한 군수물자청의 전문가 조언을 무시하여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당시 FMA는 K2 전차가 성능은 동일하고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군수물자청 FMA 소속 군인들은 현지 평가 이후 K2 전차가 더 낫다는 보고서를 2번이나 제출하기도 하였죠. 또한 노르웨이 총참모장 크리스토퍼 센 역시 노르웨이가 독일 표범이 아닌 한국 표범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역시나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의 이유로 K2 블랙팬서의 구매를
전차를 추천하였습니다. 노르웨이 네티즌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년 뒤 2023년에 54대의 전차만 보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형식만 갖춰놓은 전차 부대를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비싼 가격이 문제였다면 K2 전차를 구매했어야 한다. 전차전에서 수적 열세와 경험 부족을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나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전차 비율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폴란드는 1년 사이 28대의 전차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56대의 전차를 받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이 정말 국가의 안보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폴란드 네티즌 역시 한국은 이미 몇 달 전에 폴란드에 K2를 납품했는데 독일은 아마 헬멧만 전달하고 2046년에 줄 거다 라면서 이 상황을 비꼬았죠. 한편 최근 폴란드 네티즌이 올린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시내로 보이는 장소에서 폴란드 K2 전차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던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폴란드 국기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나란히 걸고 웅장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러시아를 향해 진격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사실 8월 15일로 예정된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위한 준비로 K2 전차를 이동시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비장해 해외 네티즌들은 이건 퍼레이드가 아니야,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라며 글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폴란드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한껏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러시아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회의를 통해 나토는 동유럽에 36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폴란드는 서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폴란드가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치르려 한다면 이는 모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폴란드의 전쟁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상당히 쫄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폴란드의 기갑부대는 마치 16세기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폴란드 기병부대 윙드 후사르의 재현을 보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최고의 지상군이었던 그 부대 말이죠. 최근 영국 매체 더 네이셔널 뉴스는 헤비메탈 폴란드 유럽 최강의 전투강국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 블랙팬서 주력 탱크 1000대, K239 천무 218기, 618문의 K9 썬더 자주포를 보유할 계획을 세우므로 이로써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나토의 전 사무차장 세야 박사는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는 과정에 있다는 데 동의했다. 폴란드는 이제 조연이 아니다. 나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주연으로 북동 유럽 방어의 핵심 방위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유럽 최강의 지상군이 되는 데에는 단연 한국산 무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폴란드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베이트, 절충교역 또는 정치적 이유들이 아닌 오직 성능, 가격, 납기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이에 한국과의 40조 원 규모의 대형 무기 거래를 추진한 것입니다. 성능, 가격, 납기만 놓고 본다면 한국산 무기가 선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최근 덴마크가 K9 자주포가 아닌 이스라엘 자주포를 구매한 건 역시 결국 친이스라엘 성향의 덴마크 관료들이 이스라엘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K9 자주포에 대한 평가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드러날 만큼 투명한 성능 검증 과정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독보적인 우위에 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폴란드가 고맙기도 하고요. 첫 번째 무기 거래였지만 한국을 믿고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포탄, 그리고 이제는 K9 차체를 또 수입해 자국산 장갑차까지 개발한다고 하니 믿어준 만큼 우리 무기들이 폴란드의 든든한 소신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K2 등 한국산 무기를 가져간 폴란드, 이제 그 사돈의 나라에게 나를 건네주게. 오늘의 한 줄 평, K2는 이름대로 간다. 러시아 킬러, 폴란드 키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